시장에서 떠오르는 종목들 놓치지 않고 원샷 원킬로 잡아드립니다. 먼저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군 주요 업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건설 등이 미국 SMR 소형 모듈 원전 개발사와 협력을 맺었다는 소식에 원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르비텍이 28%, 한신기계가 21% 급등세를 나타냈고 서전기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항의에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산 화장품 불매 운동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사이익 기대감에 제이준 코스메틱이 4%, 토니모리가 5% 강세를 보였습니다.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되기로 했지만 시장은 오히려 악재 소멸로 받아들이면서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현대건설이 7%, 삼성엔지니어링 4% 상승했습니다. 지금부터 내일장에서 상승 치트키가 될 종목들을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시간 정재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속에서 시장의 관심을 받은 핫 종목들을 분석하고 내일장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만나볼 종목은 바로 현대로템입니다. 최근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나이스 신용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네, 상향 조정돼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부채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뭐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방산 쪽이나 그다음에 철도 쪽의 수주가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해가 갈수록 매출과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상반기에 아마도 수주 잔고가 10조 원이 좀 넘어섰어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도 현대로템 주가는 7월 이후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언제쯤 본격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거든요. 우선 6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주구장창 빠졌어요. 네. 30%가 넘게 하락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아무래도 9월 달에 있어서는 이슈가 생길 거예요. 그 폴란드 쪽에 이슈가 좀 생길 부분들이 있는데요. 폴란드 국제방산 정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9월 5일부터 8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이걸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폴란드 홈페이지예요. 홈페이지에 굳이 대한민국 태극기가 저렇게 딱 보여져 있거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국내의 방산 기업들은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좀 봐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이 전시회가 열리고 난 다음에 수주가 좀 나왔었어요. 네. 근데 올해도 아마도 수주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거예요. 일단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LIG 넥선, 한국항공우주 이 이외의 방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어요. 주가는 좀 많이 빠져 있고요.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9월 초에 이슈가 있으니까 조정을 좀 받을 때 매수를 하면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개최되는 방산 전시회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2분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3분기 실적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HD 현대건설기계의 경우 2분기에 이어서 3분기 역시 실적 기대감이 큰 상황이에요. 네. 마찬가지예요. 뭐 실적을 보게 되면 이게 왜 빠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거든요. 사실 올해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30% 이상 성장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도까지 보게 되면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상황이었었는데 이 현대건설기계의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추후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탄력이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호실적을 등에 업고 HD 현대건설기계 주가 역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도 전해주시죠. 우선 대응 전략은 네. 사실 이게 종목 스포일러 시간에 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더 조언을 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재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출에 대한 증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 HD 현대건설기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까지도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네. 빠르게 추진을 해야 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29년도에요. 동계아시안 게임이 일단 개최가 확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빨리 서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파르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 종목군들이 있죠. 뭐 두산 밥캣이라든가 스몰캡 종목인 뭐 진성 TC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섹터에 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핫 종목은 바로 SY입니다. SY 역시 상반기 놀라운 실적을 보여줬어요. 네. 좀 소형 주식이에요. 네. 아마 이 기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이 기업을 안지 실적 보고 알았습니다. 네. 일단 특징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실적이 좀 상당히 양호했어요.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 실적을 좀 기록을 와, 했거든요. 근데 네. 3분기 때는 오히려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추후에도 실적에 대한 증가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3년도 1분기와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이미 작년치의 실적을 넘어선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상반기 때에 이미 다 해먹을 건 다 네. 해먹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나머지 있어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추후에는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업체 등록이 완료가 된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호재성 재료는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그곳에서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기술 이런 부분들을 아마 활용을 해서 진출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난 4월 달에 1차 방문을 했었어요, 사우디에. 네. 근데 오늘 2차 방문을 하는 걸로 예정이 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월요일을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하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내일장에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핵심주까지 스포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